안녕하세요. 공구공사 기술학원의 김원장입니다. 본원 공개 강의 취지는 인테리어 초보자분들이나 집수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자분들,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부터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최초 학습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고요. 추가적으로 창업 진로 상담을 포함한 동기부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건데,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찍는 강의 동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없어요.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판서를 통해서 자료들도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강의 첫 편은 부담 없이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올바른 기술 학습 방향을 잡게 되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도 현저하게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올바른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블로그는 개원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두 개씩 글을 올리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서 건축 상식글도 읽어보시고요. 이미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찾아보기 힘든 공동주택 디테일 도면들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면은 대략 총 450페이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본원 수업 커리큘럼도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더보기란에 따로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개 강의 외에는 따로 추가적으로 기술 동영상을 올릴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구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개 강의 편을 이어보시려면 구독으로 체크를 해놓던지 블로그 주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강의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집수리에 대한 디테일한 실무 강의는 힘들겠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해당 분야에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미 직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인테리어 초보자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테리어에서부터 집수리에 이르기까지의 현재 동종업계의 동향하고 분류. 자, 세 번째는 조금 실무적인 강의로 대표적인 공동주택 공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선택사항인데 간단하게 저희 공구공사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무료 공개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 또 일정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얼굴을 직접 뵙고 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도 좀 바쁘고 매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보려는 취지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질의응답 없이 혼자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공개 강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에 가까우니까 편안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집수리 분야, 현재 시장 동향은 어떤가 궁금하시죠? 현실은? 예, 맞습니다. 좀 포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제2의 직장이라고 집수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 집수리라는 타이틀로 교육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 초보자분들을 위한 교육이었죠. 하지만 집수리도 인테리어에서 파생된 만큼 액세서리 교체 작업만으로는 이 계통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집수리 수료생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배출된 상태에서 본인의 기술 차별화가 없으면 롱런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겁부터 먹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화 상태라서 그 거품이 빠지는데 1,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배출된 기술자분이 빠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집수리 열기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수백만 원에서 아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수강료도 걸림돌이었겠지만 수료 후에 성과를 제대로 내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유가 됐어요. 현업 종사자분들에 한해서 교육 수요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단종, 그 중에서도 설비 분야에서 종사해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한 종류의 단종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설비 분야 등에 종사하셨던 분들한테 가장 접근성이 좋고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설비 쪽 일이 건당 수익률은 높은 편이긴 한데 몇몇 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일거리가 만족할 만큼 의뢰가 끊임없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주요 원인은 매출 한계도 있겠지만 소비자분들이 문의들을 하세요. 혹시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뭐 저런 거는 안 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업체 소개를 좀 부탁하시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마루를 보수한다든지 칸막이를 신규 설치한다든지 천장을 보수한다든지 부수적인 추가 수요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분야 쪽 일이 아니다 보니까 문의가 들어와도 그 일을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매출 요소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때서야 다방면의 종합적인 일을 좀 수행을 해서 일의 영역을 넓히고 매출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는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이미 수년 동안 설비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기능장 면허도 한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자셨어요. 기능장이 자격시험 요건이 없는 기능사 자격증하고 등급이나 급 자체가 틀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비 분야에만 국한돼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종합적인 유지 보수 일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수소문 하다가 저희 학원을 찾아오셨고요. 그전에는 설비를 주력으로 하면서 타공정 일에 대해서는 주묵구식으로 흉내만 내셨는데 이젠 좀 디테일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도전할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현 상황에 아예 초짜는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2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장 작업 기술 교육하고 실무 이론 교육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저희 학원은 집수리 학원처럼 수전이나 부품, 방충망 교체 같은 교육을 공장식으로 찍어내지는 않아요. 기술 교육이 비싸다고 하지만 훨씬 납득이 갈 만한 수업료를 책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러 명을 함께 교육을 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육 진행을 하면 한 분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1대1 교육이나 2명 이하로 묶어서 수강생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미 기본 공구를 다루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구 다루는 기술은 그닥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작은 핵심 팁만 알려들어도 타 공정에 대해서 일을 배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잡아드리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세요. 또 요즘 유튜브 같은 곳에 정보가 넘치잖아요.
중요한 건 각 공정에 사용되는 올바른 자재를 선택하고 부자재의 쓰임새, 다양한 하자 발생 원인, 그리고 공정 간의 시공 연계성하고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와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럼 초보자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학원 선택과 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원에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유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업 시간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습에 치중된 교육은 강사분이 제일 처음에 시범을 보이고 각자 실습을 하게 되는데 최종 수료했을 때 내가 뵌 게 몇 가지나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처럼 교육 일정 내내 떠들면서 실무 이론 중심으로 교육하는 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또 그 배우는 양도 적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타 공정의 원리와 구조인데 그걸 모르면 기술의 발전의 한계성은 명확해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부품 교체 수업 받고 나서 막상 현장에 나가서 마감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된 대처나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 교육도 전략이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값비싼 수업료를 지출하면서 배우는 관련 교육들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수전 교체, 후드 교체, 방충망 교체, 또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실리콘 쏘는 법 등은 유튜브나 SNS 참고하셔서 혼자 연습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작업들은 필요 공구, 부품 구매하셔서 직접 2번 이상 연습하셔도 웬만큼 흉내는 내실 수 있어요. 인테리어나 집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재와 구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실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기술 능력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특정 공구 사용법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혼자서도 충분히 숙련될 수 있어요.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무 속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거 배우면 바로 돈 벌 수 있나요? 다른 학원들 다들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초기에는 일거리도 연결해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듣도 보도 못한 집수리 관리사라는 자격증까지 발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명함에 집수리 자격증 보유라고 써있으면 그냥 완전 초보 기술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단순한 액세서리 교체는 기술자분이 봤을 때 찐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FM대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던 분들은 하루에 기술 용어 하나를 습득하기가 여의치 않고요. 혼자서 일을 마무리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자재 나르고 청소하는 게 거의 모든 일과예요. 심지어 사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1년 넘게 기술 하나 제대로 못 배우고 청소만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교육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자분들은 스스로 힘들게 배운 노하우를 쉽게 전수하지 않거든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기사로 시작해서 이제 중견 인테리어 회사까지 시공관리자로 총 15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 본사에서 공무 및 견적 5년 정도 보다가 부장직위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종합인테리어 자영업을 5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설계 도면 작성부터 시공, 견적, 공무 업무 그리고 현장에서 웬만한 기술 작업도 제가 직접 다 해요. 자영업을 하면 모든 게 돈과 연관돼 보이거든요. 반나절 거리도 되지 않는 이제 도배 작업이나 목공 작업, 필름 작업 이런 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테리어 오너 입장에서 그걸 작업하려고 비싼 하루치 노임을 지불하면서 기술자를 부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기술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리하는 시공 관리자였지 현장 작업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필요에 따라 직접 공구를 다루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스로 공부해서 기술을 터득했어요. 현재는 전문 기술자와 가장 차이나는 점은 작업 속도예요. 하지만 소량 작업이라면 최종 마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무 이론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인테리어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확실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시각점에서 출발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확연한 차별점이 될 거예요. 문제는 완전 초보자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 항상 얘기를 해요. 목공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에서. 목공 수업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목자재들과 이제 부자재, 그리고 뭐 시공 디테일에 따른 자재 선택뿐만 아니라 후속 공정과 연관된 자재 선택, 그리고 시공 순서, 보강 디테일, 마지막으로 자재 물량, 노임 산출과 최종 견적 작성들을 배우셔야지 완성이 돼요. 원리를 정확히 모르고 목재 몇 개 재단해보고 탁화 몇 개 쌓아봤자 현장에서 시공은 한계가 명확해요. 목재 재단하고 탁화 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배웁니다.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전기 수업은 실무 이론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각종 공부하고 테스트기 사용법,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실습도 병행하게 돼요. 그리고 최종에는 스스로 배선 회로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을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공정들은 시공 중요 포인트하고 팁들을 포함해서 똑같이 주자재와 부자재의 특성이나 적산들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면 가장 가성비 높은 학습 전략이 필요해요. 개업은 하시더라도 하시던 일 다 접고 시작하지 마세요. 당장 하실 일이 없으면 자리 잡을 때까지 알바도 병행을 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몇 달 여유는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전반적인 실무와 이론을 본원과 같이 종합적으로 기초를 잡아드리고 수업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일부 집수리 강사분들은 아마 제가 교육하는 내용의 6할 정도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교육 내용 반복해서 복습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세요. 제가 최종 수강 노트 확인해보면 거의 필기량이 수십 페이지에 달해요. 십수년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업이에요. 인테리어 10년 넘게 했다고 해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분들한테는 생소할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한 집수리 관련해서는 유튜브 보시고요. 액세서리 자재 직접 사서 차근차근 내 집을 상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한두 달이면 대부분 집수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몇백만 원씩 수업료를 지불하는 건 좀 아깝잖아요. 세 번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블로그 작성하는 것도 연습하세요. 마케팅은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기술 습득만큼 중요한 게 영업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케팅이 부족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내 일상생활도 상관없으니까 처음에 블로그 툴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돈을 내고 내 가게를 광고하는 건 필요한 시기와 때가 있어요. 지속적인 광고 비용 지출은 그냥 목적 없는 소비하고 같아요. 나중에는 오프라인 광고도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뭐 전단지 같이. 자, 네 번째. 끊임없이 공부하시는데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때 국비교육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은 주말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공정별로 하나씩 부족한 손기술하고 공구기술을 체득하세요. 직장인과 무직자에 따라 교육비의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국비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진솔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기술 습득보다는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쓰는 자재 명칭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종종 자격증 따고 취업해서 일을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될까 말까 합니다. 실예로 건축목공기능사, 타일기능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배기능사, 이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 현장 모스템을 보면 막내 기술자분들이 40대예요. 그러면 보통 그러죠. 아, 나도 40대니까 이렇게 배워서 현장에 나갈 수 있겠네. 하지만 40대 막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미 이분들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도 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티오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전기기능사가 있는데 40대 이상이면 무조건 말리고 싶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박봉이지만 전기기능사 따서 무경력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요. 그나마 시설팀에 취업하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전기기능사 취득하시고 무경력이신 분들 있잖아요. 전기 배선 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못하세요. 그냥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세요. 국비교육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료는 나라에서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이 적지만 그 수업 받는 기간 동안 돈 못 버시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수백만 원에 달해요. 그래서 저는 국비교육은 주말을 활용한 나의 기술 연습장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기능사 자격증. 현장 기술자분들은 그냥 공구 이름 정도는 알겠구나 치부하시고요. 대무도 이상으로 여기지도 않으세요. 기능사가 응시 자격이 없는 것과 다르게 기사, 산업기사는 응시 자격 자체가 경력이나 학력 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직장 취업 시 필수 자격증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창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육받는 분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찐 기술자도 아닌데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와의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 자, 여기서 정보의 불균형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FM대로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배워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공정은 며칠 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배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경험과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해도 제대로 작업이 불가능해요. 제가 시공관리자로 오랜 시간 일했는데 돈 주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술자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상은 건축 현장이 아니에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딱 일하는 것만 보고서는 서툴러도 기술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문제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작업해서 수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작업 기술이 없어도 올바른 자재, 부자재 선별, 물량 산출, 노임을 계산할 수 있으면 외주로 일을 시키면 돼요. 이건 집수리보다는 인테리어나 이제 수장에 가깝겠죠?
이와 다르게 이제 집수리 아이템만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 창출이 될까요? 가끔씩 보는데 몇몇 유튜버들하고 장사꾼 마인드를 가진 학원들이 하는 말 100% 믿지 마세요. 집수리 중에서 최고 수리 빈도가 높은 게 수정 교체고요. 그게 집수리 작업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재비 빼고 4, 5만 원 인건비가 순수익이에요. 하루에 몇 건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각종 경비를 빼고. 순수익은. 일거리가 알아서 끊임없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은 디자인과 설계를 수반한 인테리어도 더 경험 쌓기 전에는 힘드세요.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 버티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수익으로 보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노리고 시작해야 될 건 간단한 집수리 업무에 더해서 인테리어 유지 보수 정도의 틈새 시장이에요. 집수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불경기잖아요.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테리어를 갖추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자재를 알고 구조를 알면요, 유지 보수나 수리 정도의 일을 맡아서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이면 직접 하셔야 될 거고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마진을 챙기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직간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기본적인 집수리 유지보수 일은 직접 하시면서 때에 따라 이제 좀 외주나 직영으로 싱크대 교체나 도배, 마루, 목공 작업 등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늘고 또 사람을 다루는 요령이 생기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이론을 아셔야 되고요. 적산, 지금 뭐 이렇게 물량 산출하고 노임을 산출해서 견적을 제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원 수업에서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접 일을 하실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수업이에요.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서도 남을 시켜서 일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창업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지만 이후 강의 중에 틈틈이 더 말씀드리는 거로 할게요. 나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수리가 아닌 인테리어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육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천국 같은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자, 오리엔테이션 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요.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 손재주가 좀 전혀 없고 눈썰미도 없는 분들, 전 이 업계 일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도전도 현실성 있고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무시하고 사탕 발림에 일확천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포기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주제로 인테리어에서부터 집수리에 이르기까지 현재 업계 동향과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